그 치아 낭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치아 머리 부분 내지는 뿌리 부분 아니면 치아 전체를 감싸는 어떤 형태의 다양한 사이즈의 물혹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는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게 되는 이유도 치아가 제때 맹출하지 않아서, 다른 치아들은 전부 다 맹출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치아들이 지연 맹출이 된다, 늦게 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치과를 방문하시게 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게 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은 낭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근한 낭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함치성 낭종,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낭종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은 낭종 같은 경우에 흔히 보는 경우에는 유치열이든 영구치열이든 맹출하기 전에, 맹출하기 직전에 치아가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 뭔가 그 이제 거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으로 쌓여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게 대부분은 없지만 생기는 경우는 특별한 이상이 없이 저절로 증세가 없어지고, 그리고 치아 맹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낭종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근단 낭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 원인이 염증이겠죠. 염증, 치아의 어떤 국소적인 감염, 그리고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시간이 충분히 경과를 하게 되면 염증이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국소적인 염증이 조금은 주변 치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치근단, 그러니까 치아 뿌리의 그 틈머리가 녹기도 하고, 이런 좀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치성 낭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함치성 낭종은 치아 머리 부분을 그런 물혹이 감싸고 있고, 그 어떤 그런 위치적인 형태적인 그런 변이 때문에 치아 맹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치성 낭종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사랑니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니가 뼈 안에 오래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랑니, 대부분의 어금니들은 그 발육 전에, 그리고 이 치아들이 입 안으로 나오는 것을 맹출이라고 하는데, 맹출 전에 낭종의 특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낭종이 흔히 생기는 경우는 사랑니 주변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도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함치성 낭종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랑니가 함치성 낭종의 특징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뼈 안에 숨어 있고 매복이 되어 있고 구강 내에 맹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치아를 반드시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낭종을 제거를 해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엑스레이 사실을 찍어보고, 원래 있었던 그 낭종의 사이즈, 커지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위치가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물혹이 차지한 그 공간이 넓어질 거고, 그러면 그 공간 자체는 뼈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낭종이 차지하고 공간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강외과 선생님께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은 유전적인 것이지 염증이 생겨서 치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 유치가 나게 되면 이제 생후 6개월 전으로, 그죠? 빨리 나는 친구들도 있고 나자마자 이가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 시기에 유치가 처음 맹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세 때 이제 영구치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10대 이제 중반이 되면 중반 전, 그리고 조금 뒤에까지 대부분의 영구치열이 전부 다 맹출을 해서 영구치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낭종으로 인해서 어떤 치아 발육이 한두 개 치아에서 치아 맹출, 발육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는 조금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치아가 중요한 치아는 아니고 어떤 그 과잉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 과잉치가 있는 부위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다른 치아, 상악의 전치라든지 치근과 가까워서 신경이나 그 낭종에 이제 과잉치가 있고 그 과잉치 주변에 매복치 주변으로 낭종이 생겨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고 그 낭종의 위치가 기존에 있던 영구치 치근에 가깝고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와 가깝다고 한다면은 굳이 무리하게 그때 제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지나게 되면 치아 배열이 틀려지고, 그리고 낭종의 어떤 위치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에 갔다 그러면 굳이 그 치아를 이제 뭐 그대로 당정이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발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매복치라고 한다면 과잉치가 있는 경우는 매복치가 생길 수 있겠고 사랑니가 있는 경우에 나지 못하고 매복치가 될 수 있겠죠. 매복이랑 뼈 안에 숨어 있는 거고요. 그때 매복치를 관찰하다가 내지는 지연 맹출일 때 이들이 제 시기에 나지 못하고 늦게 맹출을 했을 때 역시 관찰을 해보다가 낭종이 발견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 시기 자체도 가급적이면은 연구 치열이 완성된 직후까지는 필요한 치아들이 전부 다 구강 내에 명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를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하건 외과적으로 맹출 장애에 해당하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해서 치아가 제때 맹출해서 제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정기압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낭종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근단 낭종 같은 경우에는 충치에서 시작한 치아의 어떤 감염 그런 경우는 충치 그리고 이제 충치보다 조금 전 단계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구강 위생이 충분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충치가 있을 때 그대로 방치되거나 그리고 충치가 조금 더 커졌을 때 치료가 안 되거나 그리고 충치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 치아의 경조직에만 염증이 생기는 걸 넘어서서 어떤 신경관 안에도 염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게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강위생 관리 능력이 뛰어난 어떤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구강에 어떤 뭐 플라그라든지 충치라든지 잇몸이 염증이라든지 그게 아무리 미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만성적인 구강 내 염증 자체가 심혈관계에 어떤 미치는 그런 부작용도 벌써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조기 치료 그리고 이제 그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미리미리 막아주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치료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낭종의 종류 중에서 치근단 염증으로 인한 치근단 낭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발견 즉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방사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치근단 부위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어떤 그 상태가 어떤 그 뼈의 두께가 좀 묽어져 보인다. 좀 꺼멓게 보이죠. 치근단 염증이 생겨서 치근단 낭종으로 발전한 경우는 이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방이 잘 돼야 되겠고 그 낭종이 생기기 전까지 그 전 단계에서 충치든 염증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치료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이왕 생긴 그런 낭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치료라고 한다면은 치아가 있으면 치아의 어떤 머리 부분 그리고 센터 부분에 있는 어떤 경조직을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신경관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 신경관에 있는 염증이 신경이 이제 바이탈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이 죽어 있다? 그럼 되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아가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치아의 경조직은 그대로 있고 물론 충치는 조금 있겠지만 신경관 안에 그러니까 치아의 센터를 가로지르는 신경관이 있고 신경관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신경 말단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이 되겠고 그리고 혈관 그죠 미세혈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염증이 생겨서 벌써 바이탈러티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서 뿌리 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고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우리가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확인할 수 있고 방사선 사진을 찍기 전에도 잇몸 바깥으로 염증이 약간 혹처럼 잇몸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낭종이 있다. 그리고 어떤 치근단 염증이 있다. 이런 임상적인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경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경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오염된 거, 염증 산물들을 전부 다 제거를 깨끗하게 하고 소독한 다음에 그리고 깨끗한 재료를 삽입을 해서 신경관을 완전히 치료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경관 그 끄트머리 치아 뿌리에 있는 그 염증 부위는 신경관 치료가 끝나고 치료가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도 깨끗해진 이후에도 한참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죠.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그게 1년이든 2년 이후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뭔가 신경 뿌리 쪽에 까만 동그라미가 있더라. 염증의 어떤 소견이 보이더라.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염증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염증이 생겼던 뼈의 흔적이 조금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신경치료가 치료 방법이고, 그리고 낭종으로 인해서 이게 급성 염증으로 발전한 경우는 이 치아 주변에 염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 조직, 뼈 조직, 그리고 심지어는 연 조직까지, 뺨까지도 많이 붓고 염증이 확산되고, 이거보다 더 심하고 예를 들어서 몸의 전체적인 전신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굉장히 피로한 상태라거나 어떤 그런 어떤 전신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급속하게 번져서 어떤 안면이 붓는다든지 염증이 많이 심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빨리 이제 항생제 처방을 통해서 전신적인 그런 치료를 같이 도모를 하면서 그 염증의 근원이 되는 그 치아를 충분히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신경치료만으로도 그 이제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살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넘어섰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치아의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됐고 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주변 조직의 어떤 그런 괴사, 그리고 뼈의 소실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면은 그 치아를 전략적으로는 발치를 하는, 이를 빼는 쪽으로 치료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함치성 낭종인데요. 이 환자분은 01년생이시고 남자분인데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이제 아래쪽 턱의 오른쪽, 그리고 두 번째 큰어금니하고 그리고 사랑니 두 개의 치아가 뼈 안쪽으로 매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복의 원인 자체가 사랑니가 위치적인 문제로 매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 두 번째 큰어금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낭종이 생겨져 있었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경과를 조금 지켜보다가 외과적인 그런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구강외과 전문의한테 치료를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8번, 치아 번호가 48번이 사랑니인데요. 사랑니를 발치를 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제2대구치를 발치를 할지 결정이 조금 필요했고, 상태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사랑니를 오히려 보존을 하고, 두 번째 큰어금니, 그 두 번째 큰어금니가 47번인데 이 47번이 낭종이 덮여 있었고, 그리고 치아 배열도 좋지 않았고 치아의 어떤 맹출 정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발거를 하고, 그러면 사랑니가 있고 맨 뒤에 있고 그죠? 그 앞에 두 번째 큰어금니가 있는데 두 번째 큰어금니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랑니가 순조롭게 맹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큰어금니는 발거가 되었지만 사랑니가 두 번째 큰어금니의 위치에 나서 정상적으로 결국에는 위치도 바로 잡고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부터 약간의 주걱턱 경향이 있었고 골격적으로 치열에 있어서도 앞니 부분이 반대기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는데, 골격적인 치열의 문제에 더해서 두 번째 큰어금니가 낭종에 의해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맹출이 지연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낭종 위쪽에 있는 그 제3대구치 사랑니까지 있어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과적인 치료, 그리고 결국에는 치아 교정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반대기압도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랑니가 제자리에 제2대구치 위치에 왔기 때문에 기능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01년생 남자분의 경우에는 그 제2대구치가 낭종이 있었고 그 옆에 사랑니가 다행히 있어서 낭종으로 감싸져 있던 제2대구치를 발치를 했고요. 사랑니 대신에 제2대구치를 발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2대구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랑니가 그 자리로 와서 배열이 돼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그 본인이 이제 나이가 그래도 어린 시절에 저희한테 오긴 했지만 영구치열 다른 부위에 있는 같은 동급의 치열들이 이제 구강내로 맹출을 하고 기능을 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해서 치아가 분명히 있는데 맹출이 그때 안 되고 계속해서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잇몸이 빈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치료가 너무 늦어져서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아가 사랑니든 다른 큰어금니든 치아들이 어떤 빈 공간을 이동을 해서 그 치아를 대신해서 맹출을 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치아 이동,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어떤 고래 형성에 있어서 변화들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젊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30대 초반 이런 분들도 낭종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치아가 매복이 뼈 안에 숨어 있고
영구치가 결손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뼈 안에 있는 치아를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뭐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치아가 자발적으로 맹출을 해서 자기 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상실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치아를 당겨 올려서 그 자리로 옮겨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아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10대 중반 그리고 초반에는 영구치여를 잘 관찰을 하셔서 치아 개수가 모자란다, 그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직 뼈 안에 묻혀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과적인 어떤 그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하고요,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동시에 교정 치료를 시작해서 교정력을 통해서 치아를 제자리로 갖다 놓는 어떤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